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 본부점의 고정 앵커 임문현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갈수록 어깨가 무겁습니다. 목소리가 부러워 죽겠어. 나보고 목소리 좋다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또 김 사장님이 또 시청자 댓글을 읽으면 또 김 사장님 목소리 또 좋다, 인상도 푸근하다 또 이러면서 원래 목소리랑 그 외모랑 반비례하기 때문에 저는 그 라디오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저는 비디오용입니다.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나눌 이야기는 세 가지 주제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국민의당의 김수민 디베이터, 다른 하나는 이제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브렉시트. 자, 우리 저 뉴스 브리핑에 하는 목적이 김 사장님. 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이때까지는 정치권이 언론, 주류 언론과 연계되고 또 그 언론이 여론을 만들어가고 이러면서 그 만드는 여론을 대중들이 따라가는 행태인데, 오늘 제가 아침에 그 뉴스 브리핑에서도 했다시피 이제는 미국의 이 트럼프 샌더스 현상이나 영국의 브렉시트나 한국의 총선에서 보면 예상한 거하고는 전부 다 틀렸거든요. 여론조사하고는. 맞습니다. 이거는 뭐냐, 대중들이 주류 매체를 이제는 불신하고 자신의 계층적인 이해, 개인적인 경제적 이해에 이렇게 접목시켜서 SNS를 통해서 정보를 듣되 판단은 개인이 하는, 한마디로 정치권과 언론의, 미디어의 총체적 불신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은 속거나 기만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너무나 만들어진 것에 우리가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 한 번은 속겠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계속 그 속아 넘어갈 사람은 없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나 월가가 미국 국민들에게 만들어낸 가치, 미국은 기회의 나라고 아메리칸 드림이 있고 성실히 노력하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는 환상이 그러지 않다라는 걸 지금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굉장히 삶 자체가 피곤해지고, 얼마 전에 제가 본 그 다큐멘터리에도 그 나이키 신발 하나를 갖다가 얻어 신은 미국에서 중산층이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막 또 그 고마워하는데 그 신발 역시도 물려받은 신발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산층이 신발 하나씩 100불짜리 나이키 신발 하나를 갖다가 살 수 없는 이런 그 현실이니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그 미국과 큰 괴리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에서 정면으로 저항이 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처음에 다룰 주제는, 자, 김수민 디베이트, 엊그제 이제 안철수 대표 사퇴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읽어주십시오. 예, 여기 국민의당 그 선관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그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무쏘님, 그러니까 뇌물수수 전과 3범인 박지원이 검찰을 향해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넌센스다. 참으로 그 전과 3범을 다시 뽑아주는 지역의 민심이 아이러니하다. 이런 자가 새정치를 한다는 당의 원내대표라니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비리 국회의원이나 기득권과 결탁한 국회의원들은 정치계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그 의식을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또 좀 소개. 네. 그 다음에 김두현님, 전라도 사람들은 권력형 비리자라 할지라도 자기 지역 사람이면 다시 뽑아주니 이런 것이 지역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박지원은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자인데 아직도 한국 정치판에서 행세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좌파는 권력만 있으면 무죄를 만들어가고 있고, 국민의당은 그런 자가 당대표이고 당 실권자인데도 이번 사건으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으니 총체적 부패 덩어리 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몇 개 또 이 주제로 좀 소개해 주시죠. 그 다음에 그 안철수와 김종인과 대비되는 연설, 여기 본질을 왜 회피하는가, 여기에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에릭 HSTNG님, 국민의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안 선생은 멍 때리고 있는 것인지, 그 당이나 그 정치적인 업무나 상황들이 너무 그 무지한 것 같다.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경우
그 노 대통령처럼 밑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 그다음에 또 에릭 HST 엔진 또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개인 및 나라를 위해서라도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정치판에서 이 이름을 계속 들여야 되니 이것도 국민들에게 스트레스죠. 문 선생처럼 엉뚱한 소리하고 상황도 잘 인식 못하고 이런 것 보면은 황 소장님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주식을 띄우려고 계속 출마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 그 주식 의혹을 갖다가 예, 제가 그 안철수 대표 정치하려면 주식 네. 팔고 하라고 지금도 입만 열면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요 분도 좋은 의견이 되시네요. 예, 유영택님, 네. 국민의당 그 전무후무한 그 스캔들에 대해서 그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리베이트를 직접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일단 업체 소유자인 김수민이를 통해서 받으려고 한 거겠죠. 철수나 선숙이나 주연이가 착해서 그런 모양이네요.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박지원이가 속한 것만 봐도 나쁜 짓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예, 이영택님 또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이건 정당이 아니라 완전히 범죄 집단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당 보조금 외에 정당 선거 비용마저도 국민 세금으로 보존해 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당 편향적인 부조리 제도 아닌가요? 이런 제도 하에서 정당이 뻥튀기 할 것이라는 것은 뻔히 예상될 수밖에 없는 일임에도 이런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의아합니다. 세금으로 보존해 준다고 해도 전액은 아니고 청구한 금액의 50%면 50% 등 부분적으로만 보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당 자당 홍보에 드는 비용은 왜 국민 세금으로 보존해 줘야 하나요? 예, 저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네. 선거 공영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당의 그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보조금은 또 별도로 주고 선거 때는 또 선거 보조금을 별도로 줘서 선거 보조금만 72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받기도 전에 들어오면 어떻게 쓸 거라고 계산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바지 회사에 준 다음에 B사하고 S사에 다시 거기서 리베이트 쪽으로 받아서 김수민 회사에 주는 이런 부분들을 설계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이 선거 보조금 정당 보조금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이 김수민이라는 분은 어떤 관계이기에 그런 그 혜택들을 갖다가 종합 패키지로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뭐 세 가지 설이 있더만요. 하나는 김수민은 이 국민의당의 최상급에 있는 숨은 실세다. 김수민이든 김수민의 부친이든 뭐 그 주변이. 그래서 왜 숨은 실세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죠. 다른 하나는 뭐 그랬을 리는 없을 것이다. 과거의 창조 한국당이나 또 이 뭡니까 친박 연대처럼 미리 비례대표를 받으면서 큰 돈을 쏟았기 때문에 그렇죠. 푼돈이라도 알뜰히 좀 큰 돈 낸다고 얼마나 고생했겠냐. 한 10%라도 챙겨주자 하고 그랬을까. 우리의 그 존경스러운 안철수 대표가 저는 그랬을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김사님도 그렇게 믿으시죠? 아, 웃으시네요. 대답을 안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 소장님 그리고 저희도 그 이 세금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운영을 갖다가 우리 정말 이렇게 사회상을 개몽시키겠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의석을 내 가지고 우리 뉴스 브리핑당이 국회에 적어도 한 2명만 보내놔서도 세금 지원을 좀 받을 건데 우리는 보좌관 채용도 친인척으로 안 하고 보좌관 월급도 안 떼먹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안철수 대표가 김수민 의원과 뭔 관계가 있지 않냐. 그 관계라는 거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안철수 대표는 네. 교과서에 16번 정도 실린 위인이지 않습니까? 그 위인에 대해서 수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개인적으로 좀 말 못할 관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뭐 우리 안 대표가 그럴 리는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백신을 갖다가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리베이트를 갖다가 없애는 백신을 좀 만들지 바이러스를 없애는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당해버리는지 저는 안 대표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걸려든 걸 보면 눈에 뭐가 좀 씌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참 사람은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군요. 그 사막 유의 때 우리 황 소장님이 그 어퍼컷을 한번 날리셨습니까? 그날 제가 이게 네. 저는 딱 그거 한 개만 날리기로 하고 네.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웃복싱을 했죠. 아웃복싱을.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 방을 날리려고 했죠. 근데 그날 감기약을 과다 복용해가지고 사실 좀 마약 복용 상태였습니다. 네. 하여튼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 저 안 대표를 다시 한번 검증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대선 나오지 마라 말씀이 아닙니다. 주식만 팔고 하시면 저는 검증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야 검찰이 알아서 할 매우 사소한 일이라고 말하면 또 시청자 여러분 돌 던지시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00조 원 가량의 돈이 들어갔는데 조선 해운, 네. 이 조선하고 해운 그 양 뭐 10대 4 정도에 네. 자, 돈이 어디 간 데도 없고 여러 가지로 참 지금 부채만 누적되고 있는 이렇게 이 업계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대해서 좀 읽어주십시오. 이 국민들이요 진짜로 분노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세월호 같은 데는 분노를 과잉으로 하고 정말로 분노해야 될 이 부분에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공정하게 비중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 김 엘리자베스님이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부실이 심화할 경우 국책은행의 추가 충당금 적립 규모만 1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통께서 대기업 총수들 거느리고 노예의 상징인 히잡까지 쓰시면서 해외에서 이런저런 수주 따보았자 국내에서 혈세 줄 증세는 구멍난 폭망 직전의 기업들 때문에 수고의 빛을 잃는다. 부실 경영에 대한 엄중한 책임 규명과 함께 시장 자율에 따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만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 이렇게. 예, 아주 뭐 좋은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 무소님 또 그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온통 기득권 세력들의 득세로 온통 뜯어먹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경제도 국방도 이 모양인 것입니다. 규종 노조도 문제지만 그 밑에 하청업체도 그리고 눈 감고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착취하고 있는 현 이 나라의 노동 형태가 지금 곳곳에서 관행처럼 만연되고 있다는 것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바닥까지 온통 썩었으니 이 부패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서민들의 고통은 물론이고 나라의 안보까지 등한시되는 지금의 이 나라는 온통 악기들이 난장판으로 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곡성 영화를 봤는데 그러니까 가늠할 수 없는 것이 가장 그 공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실체는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전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나면 어디서 구멍이 예. 났느냐, 무엇 때문에 누가 구멍을 냈느냐, 얼마만큼 구멍을 난 것이냐, 누가 또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으면 문제가 덜한데 지금 이 지경이 갑자기 이렇게 됐다라고 발표되면서 국민들 앞에 이 쇼크를 주고 있죠. 네. 예, 박창길님 의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회사나 국가나 주인이 없고 머슴들만 있으면 망하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심한 작금의 나라 꼴을 볼 때 모든 부분에서 썩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바로 잡아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이권과 탐욕에 앞장서고 모든 게 정치인을 잘못 뽑은 국민들의 몫이고 결국 그 대가는 처절하겠죠. 네, 그 다음 장에 하나 또 소개해 주시죠. 마야님의 그 의견입니다. 양적 완화해서 대기업은 수출 호전으로 돈 쌓아놓고 수입품 비싸 국민들 생활 압박으로 내수는 더 줄고 결국 돈은 부자들 사이에서는 돈을 불러 넘쳐나고 비부유층 사이에서는 갚을 계획이 안 써서 못 쓰고 그 골병이 든 일본 경제를 다시 한번 잘 뒤다보시길. 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장에 예그리나님 그 의견입니다. 대우조선 완전 버리기도 늦은 곳에 가지가지 합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 보통 생선을 준 게 아니고 잘못한 인간들은 모두 굴비처럼 엮어서 엄중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범죄를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도둑을 도둑 보고 감시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예, 자, 이 문제가 심각한 게요. 지금은 남상태 사장이 뭐 싱가포르 등 해외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자기가 사장으로 있을 때 뭐 자기 지인들을 밀어주고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페이퍼 컴퍼니에 이렇게 보관하고 일부 배당금 형태로 매득씩 또 밀어준 회사에서 주식을 갖고 있다가 받고 이랬는데 이 지금 몇 조가 없어져 버린 마당에 몇십억을 찾아내 가지고 마치 그거에다가 책임을 물어서 정리하는 거. 자, 차장이 180억이면 사장은 한 1조 8천억을 해먹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인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차장은 180억 해먹고 사장은 18억 해먹은 걸로 정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공유주의 비극 같습니다. 주인이 없는 회사에서 그렇게 막대한 그 공적 자금이 들어가니 이거는 뭐 사실 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겠습니까? 지금 뭐 대우조선만 그런 게 아니라 STX니 예. 작은 뭐 중견, 중소 조선사까지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돼갔거든요. 자, 그렇다면 돈을 투입해서 안 될 때는 망하게 해버려야 되는데 전부 그러니까 공사를 해서 납품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즉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실제 만드는데 1,000원이 들어가는데 나는 500원에 발주 받겠다면 어느 회사가 거기에 수주를 안 주겠어요. 아, 당연히 저. 그래가 수주 모아가지고 마치 겉으로는 이 분식 회계를 해가갔는데 여기서 쳐죽일 놈들이 회계법인 그리고 이 신용평가회사들 이놈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서 이 적자가 나 있다라는 걸 속이해서 지금 부채가 수조 원, 제가 볼 때 뭐 한 7, 8조의 부채를 속였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걸 속이는데 이런 감시를 하라고 만드는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회사들이 동조해준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국 걔들을 감시하기 위해 또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고 또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 언제까지 어디까지 감시를 갖다가 해나가야 되는 만큼 저희 이 국가 시스템이나 행정 시스템이나 회계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IMF 때요, 대기업들이 관치 금융 속에서 결탁이 돼서 해먹다가 예? 해외 경영한다, 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면서 열심히 한국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죠. 대출 받을 일이 많다였죠. 네. 결국은 그러다가 IMF로 이 생자 국민 수백만 명을 고생시켰는데 이번에 또 이런 구조 조정으로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고생을 할 건가. 경제에 지금 위기가 오면 네. 걱정이 됩니다. 참 이거 어디로 짐을 싸서 가야 되나? 같이 갑시다. 소말리아 갑시다. 제가 지난 대선 때 일이 잘 안 되면 소말리아 가서 해적이 아니고 네. 해적들에 참모하려 했습니다. 자 브렉시트 마지막으로 네. 이야기 좀 합시다. 네. 예, 브렉시트 말씀드리겠습니다. WJ 김님, 영국의 EU 탈퇴는 경제적으로 약간의 흔들림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봅니다. 현재 단일 유로 시스템으로는 저평가된 독일은 계속 성장할 거고 공급력이 뒤진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는 계속 차입 경쟁을 해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독일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이는 미국이나 영국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언어, 문화, 역사, 인종이 다른 나라들이 통합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미국, 일본에서 대항해서 어거지로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통합이라면 국경도 허물고 왕래도 자유롭고 조건 없이 자본 인력이 교류해야 하는데 유럽의 역사를 보건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전처럼 각국의 개성을 살리면서 공동체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협의체 정도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예, 여기 예. 장재현. 예, 장지연님, 영국 서민들의 과감한 선택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 그만 받아야 되는 것 아닌지요. 황 소장님의 예리한 판단 능력 한 번도 빗나가지 않고 적죽 타입입니다. 예. 제이 리버트님, 그러고 보니 잔류를 희망하는 우리들은 거의 다 기득권층인데 영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잔류를 바라는 것을 보면 상류층이나 먹물 들어간 꿀통들이던데요. 예, 예리하신 분입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정말 저보다 훨씬 예리하십니다. 예. 이영애 교수님. 예, 영 에버스님 의견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부자와 선거 때 표를 얻을 수 있는 영세민들만 위한 정치를 하다가
부자와 영세민을 먹여 살린 중산층들의 반란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보려고 전 세계 미디어, 법조인들, 부자들이 한마디로 연병들을 하느라 별 주접을 다 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죽이기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못되게 하는 미디어를 보면서 전 이제 모든 인간들이 무섭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나야. 예, 나야님, 한국에 썩어빠진 언론들 보도 형태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더군요. 이미 영국인들 스스로가 유로가 싫다고 결정을 내렸고 게임은 끝난 건데 이걸 마치 최면에 걸려 엄격결에 투표를 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 떨고 있어요. 전후 사정 모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럽고 온갖 매체가 지구가 뒤집어질 것처럼 오두방정을 떨고 있는 이때 여느 때처럼 한 교수님의 전문을 청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기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번에 영국의 브렉시트를 보도하는 한국 예. 언론이나 이런 어떤 해외 언론들의 자세가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이 안 됐습니까? 예,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루마티스 관절염 걸려서 내가 죽겠는데 누구를 더 얻고 가겠습니까? 예. 근데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자기가 살고 보겠다는 거는 뭐 당연한 심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그 정의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 관계를 갖다가 본질을 호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이 탈퇴파들이 이 탈퇴를 할 경우에 이 EU에 주는 보조금 가지고 뭐 이 영국의 사회복지제도 의료 쪽에 확충할 수 있다라고 쏘겠다. 내지 뭐 이민 관련해서 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대중들의 판단을 갖다가 오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뭐 20만, 30만씩 막 몰려와가지고 그 뭐 범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일자리 뭐 위협하고. 위협하고 저인권을 그리고 밤거리 막 못 다니게 다니면 저부터도 일단은 몽둥이가 약이다. 예, 테러 나고 하면요. 그래서 이 각 나라의 이 삶은 각 나라 서민들이나 대중들이 가장 아는 건데 EU가 겉으로는 온갖 좋은 가치로 인권이고 뭐고 포장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시장을 크게 만들어가. 작은 시장, 예를 들어서 여기 영등포구만한 시장보다는 서울시만한 시장이 장사해먹는 한마디로 예. 금융장이꾼들이나 네. 이거 말입니다. 다국적 기업한테는 훨씬 유리할 거 아닙니까? 하면 또 저임금으로 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임금으로 자꾸 들어오고 시장이 넓으면 국경 없이 관세 없이 다니면 팔아먹기 좋은 겁니다. 결국은 이게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들을 이 강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못 견딘 나라들의 대중들이 지금 반란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지금까지 모든 그런 부담들을 갖다가 중산층들이 다 십시일반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짊어질 만한 이렇게 안 되니까 이런 결정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뭐 고상한 네. 가치가 있으니까 다 참고 가자. 그래서 서민들부터도 좀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때거리가 떨어진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코렉시트도 곧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코렉시트는 한국이 뭐 어디 가입해서 탈출할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절벽에서 절벽 밑으로 탈출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절벽 밑으로 탈출하면 죽지요. 우리가 이 코렉시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한국도 코렉시트가 안 되려면요. 정말로 정치인이나 한국의 상류 대기업들, 상류층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창조적 파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틀이 깨진다라는 거는 어떤 틀의 완성을 지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틀이 깨지는 시대로 돌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브렉시트 구조조정 그리고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다 다뤄봤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 시청자들의 뜻을 과감 없이 전달하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희 뉴스 브리핑의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사장님 모시고 의견 계속 나누겠습니다. 아, 예. 갈수록 점점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깨 위에 뭐가 타가지고 있네요. 네. 이러다가 진짜 평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예.